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았는데도 콜로라도가 경기 후 집단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밤하늘 아래서 펼쳐진 LAFC와 콜로라도 래피즈의 혈투를 전 세계가 지켜봤죠.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는 0대 0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심심한 무승부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90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럽 최고의 리그를 씹어먹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거대한 포식자와 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축구의 본질마저 내팽개친 채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먹잇감의 생존 본능이 충돌한 잔혹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손흥민은 오늘 골을 못 넣었지만 콜로라도의 자존심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ESPN부터 FOX, 스포츠까지 모든 매체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무엇이 이렇게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을까요? 경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콜로라도의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말했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손흥민을 막는 것이다. 골을 넣는 건 그 다음 문제다라고요. 들으셨나요? 골을 넣는 게 그 다음 문제래요. 프로 축구팀 감독이 자기 팀 공격은 포기하고 오직 상대 선수 한 명 막는 것만 생각한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MLS에 상륙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초현실적인 광경입니다. 아르마스 감독은 경기 전날 훈련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손흥민 대응 훈련만 시켰다고 합니다. 손흥민 역할을 맡은 선수를 세워두고 어떻게 압박할지, 어떻게 공간을 차단할지, 어떻게 시야를 가릴지만 반복 학습시켰죠. 현지 매체가 촬영한 훈련 영상을 보면 수비수들이 마치 군사훈련 받듯이 손흥민이라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전술 드릴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게 2026년 MLS의 현실입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37살 동양인 공격수 한 명 때문에 리그 전체가 전술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콜로라도의 전술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거의 럭비에 가까운 몸싸움이었어요. 전반 3분. 손흥민이 처음 공을 잡았을 때부터 3명의 수비수가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둘러쌌거든요. 이안 머피, 안드레아스 맥시, 그리고 레지 캐넌까지 무려 3명이요. 보통 축구에서 수비수 1명이 공격수 1명을 마크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근데 콜로라도는 3대1 매치업을 기본 옵션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손흥민이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으면 중앙 수비수까지 끌려 나오고 오른쪽에서 공을 받으면 왼쪽 풀백까지 달려왔어요. 이 정도면 이미 수비 대형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콜로라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을 1대1로 놔두는 순간 그건 곧 실점을 의미하니까요. 전반 7분경의 장면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았어요. 그냥 중원에서 공 한 번 터치한 거였죠. 근데 그 순간 콜로라도 수비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골키퍼 잭 스테픈까지 박스 밖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골키퍼가요? 하프라인 부근 플레이에 반응해서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건 마치 핵무기 버튼이 눌릴까봐 전 군대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한 것과 같은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수비수 3명이 붙는다는 걸? 자기가 공만 잡으면 상대 진영이 패닉에 빠진다는 거려. 그래서 뭘 했냐고요. 공을 받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반대편 공간으로 달렸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 부앙가가 텅 빈 왼쪽 측면을 질주하고 있었죠. 손흥민은 공도 안 받고 그냥 움직임만으로 콜로라도 수비라인 3명을 한쪽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더미런이에요. 자기가 공을 받지 않을 거면서도 받는 것처럼 움직여서 수비수들의 시선과 위치를 조작하는 거죠. 이건 IQ 200 이상의 축구 지능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근데 손흥민은 이걸 경기 내내 최소 15번 이상 반복했어요. 콜로라도 수비수들은 90분 동안 손흥민의 심리 게임에 농락당한 겁니다. 현지 해설진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이건 체스판 위에 그랜드마스터가 초보자를 상대로 수를 두는 것과 같다. 손흥민이 한 칸 움직이면 콜로라도의 모든 말들이 강제로 반응해야 한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인간 조종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전반 15분에는 더 압도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았어요.
그 순간 이안 머피가 달려들었고 안드레아스 맥시가 커버를 왔고 중앙 미드필더 콜 바세트까지 가세했습니다. 3대1 상황이에요. 보통 선수라면 여기서 백패스하거나 옆으로 안전하게 빼죠. 근데 손흥민은 뭘 했냐고요. 오른발로 공을 살짝 밀면서 왼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3명의 수비수가 반사적으로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죠. 그 0.3초의 틈을 타서 손흥민은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공을 오른쪽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3명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이게 37살 선수의 움직임이라고요. 이건 20대 초반 전성기 메시나 호날두가 보여주던 드리블 아닌가요? 콜로라도 수비수들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돌파한 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전진했고 올리비에 지루가 박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패스를 찔러 넣으려는 순간 네지 캐넌이 슬라이딩 태클로 간신히 공을 쳐냈습니다. 근데 그 태클이 정말 간발의 차였어요. 0.1초만 늦었어도 지루가 슛을 때릴 수 있는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ESPN 해설진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자연재해를 상대하고 있다.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손흥민의 움직임을 읽을 수는 있어도 대응할 수는 없다고요. 전반 26분에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가 역습을 시도했고 라파엘 나바로가 LAFC 박스 안에서 슈팅 찬스를 잡았어요. 이미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죠. 나바로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상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위고 요리스가 신들린 반사신경으로 왼손을 뻗어 공을 쳐냈습니다. 세이브 오브 더 위크감 선방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요리스가 공을 막아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최전방에 있던 손흥민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왜냐고요? 나바로가 슈팅을 때리기 직전에 손흥민이 미친 듯이 압박을 가했거든요. 다시 돌려봅시다. 나바로가 공을 받기 3초 전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바로가 공을 잡자마자 손흥민이 40m를 전력 질주해서 압박을 가한 겁니다. 37살 선수가 후반도 아니고 전반 26분에 40m 스프린트를요. 그 압박 때문에 나바로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0.5초 빨리 슈팅을 때려야 했고 슈팅 자세가 완벽하지 못했죠. 만약 손흥민의 압박이 없었다면 나바로는 더 여유롭게 슈팅 각도를 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요리스도 막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한 장면이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보여줍니다. 골을 넣고 어시스트하는 것만이 공격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수비 가담 압박 공간 창출팀 조직력 유지, 이 모든 게 월드클래스의 조건입니다. 토트넘에서 7년을 함께 뛴 요리스는 손흥민의 이런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선방 후 바로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예요. 골 못 넣어도 팀의 위기를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공헌, 이게 진짜 프로의 마인드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콜로라도 수비수들의 얼굴을 봤나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겨우 45분 뛰었는데 마치 완주한 마라토너처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체력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이게 손흥민의 무서운 점입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요. 하프타임 때 콜로라도 라커룸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르마스 감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완벽하게 막고 있다. 계속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했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손흥민 한 명도 못 막냐고 소리쳤을까요? 어느 쪽이든 콜로라도 선수들의 심리 상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을 겁니다. 후반전은 말 그대로 손흥민 쇼케이스였습니다. 콜로라도 수비진은 전반전에 쓴 체력 때문에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후반 8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고 전방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콜로라도 수비 라인이 5m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진해서요. 아무도 압박을 안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콜로라도 수비수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굴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전반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했는데 후반에는 손흥민 앞에서 5m 거리를 유지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맹수 앞에서 얼어붙은 사슴 같은 모습이었어요. 후반 17분 손흥민의 개인기가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이안 머피를 상대로 1대1 드리블을 시도했어요.
머피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다는 선수거든요. 근데 손흥민 앞에서는 그냥 훈련용 콘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갈 것처럼 상체를 기울이자 머피가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어요. 그 순간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며 머피를 완전히 제쳤죠. 머피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흥민은 그대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맥시가 커버를 왔지만 손흥민은 이미 슈팅 모션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왼발 슈팅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잭 스테픈 골키퍼가 다이빙을 했지만 공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관중들이 모두 골을 외칠 준비를 했죠. 근데 공이 골대 바로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정말 아깝다는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스테픈 골키퍼의 반응을 봤나요? 공이 빗나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막으려고 시도조차 못한 거예요. 공의 궤적과 속도를 보고. 이건 못 막는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만약 그 공이 골대 안으로 10cm만 더 휘어졌다면 역대급 원더골이 탄생했을 거예요. ESPN은 이 장면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콜로라도의 가장 큰 행운은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를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 공이 들어갔다면 콜로라도는 정신적 충격으로 남은 시즌을 포기했을 것이다라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슈팅이었거든요. 후반 25분에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또 한 번 빛났습니다. LAFC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에서 여러 선수들이 경합을 벌였어요. 공이 박스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위치에 손흥민이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냐고요. 이게 바로 포지셔닝 센스예요. 손흥민은 공이 어디로 튈지 미리 계산하고 그 위치로 이동한 겁니다. 공을 잡은 손흥민은 바로 슈팅을 때리지 않고 한 템포 늦췄어요. 왜냐고요? 수비수들이 블락을 하려고 달려오는 걸 기다린 거죠. 수비수 3명이 손흥민 앞을 가로막으려는 순간 손흥민이 왼쪽으로 공을 밀어내며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오른발 슈팅공은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골대를 향해 날아갔어요. 스테픈이 몸을 날렸지만 공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공은 골대를 스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아까운 장면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손흥민을 향한 야유가 아니라 축구공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왜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손흥민의 슈팅 퀄리티는 완벽했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겁니다. 후반 38분 그 전설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외곽 오른쪽 45도 지점에서 공을 잡았어요. 바로 그 유명한 손흥민 존이죠. 토트넘 시절 수십 개의 골을 터뜨린 바로 그 위치입니다. 콜로라도 수비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기서 손흥민이 슛을 때리면 위험하다는 거려. 그래서 이안 머피가 전력으로 달려들었고 콜 바세트도 슬라이딩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이미 슈팅 모션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왼발 인사이드로 공을 감아찼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왼쪽 상단을 향해 날아갔어요. 스테픈 골키퍼는 완전히 포기한 표정으로 공을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지도 않았어요. 이미 궤적을 보고 이건 못 막는다고 판단한 거죠. 관중석에 2만 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골이다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공이 골대 크로스바를 스치고 나갔어요.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엄청난 탄식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이건 들어가야 하는 골이었어요. 완벽한 위치,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킥이었는데 단지 10cm 차이로 골대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손흥민도 하늘을 쳐다보며 아쉬워했죠. 현지 해설진은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시즌 베스트 골이 될 뻔한 슈팅이었다. 손흥민은 오늘 골을 넣지 못했지만 최소 3개의 원더골 찬스를 만들었다. 콜로라도는 오늘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요. 후반 종료 직전까지 손흥민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분 내내 뛰었는데도 스프린트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진 것처럼 보였죠. 이게 37살 선수의 체력 관리 능력입니다. 젊은 선수들도 90분 못 뛰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를 했어요. 추가 시간 2분 LAFC의 마지막 공격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고 중앙으로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콜로라도 수비수들이 모두 박스 안으로 후퇴했죠. 다들 지쳐서 더 이상 압박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유롭게 공을 컨트롤하며 오른쪽에 데니스 부앙가를 찾았어요. 패스가 연결됐고 부앙가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코너킥 상황.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려고 했을 때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경기가 끝난 겁니다. 0대0 무승부였죠. 콜로라도 선수들의 반응을 봤나요? 무승부를 해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두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90분 동안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를 막기 위해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막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 번 뚫렸고 운이 좋아서 실점을 안 했을 뿐이죠. 이안 머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건 악몽 같았다.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고 우리는 그의 그림자만 쫓아다녔다. 오늘 무승부를 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 오히려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요. 이게 손흥민의 영향력입니다. 골을 못 넣어도 상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면에 손흥민은 어땠나요? 경기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37살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뛰고도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골을 넣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팀은 위협적이었다. 그가 뛰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의 힘이다라고요. 통계를 보면 손흥민의 오늘 활약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90분 동안 총 73번의 터치 성공한 패스 47개, 패스 성공률 82%, 드리블 시도 9번 중 7번 성공, 슈팅 6개, 유효 슈팅 4개, 수비 가담 12번, 압박 성공 8번. 이게 37살 공격수의 스탯이라고요. 특히 주목할 건 압박 성공 횟수입니다. 공격수가 90분 동안 8번이나 압박에 성공했다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압박을 몇 번 안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하면서 팀의 밸런스를 맞춰준 겁니다. 히트맵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공격 3분의 1 지역은 물론이고 중원 수비 3분의 1 지역까지 골고루 활동했어요. 이건 거의 박스 투박스 미드필더 수준의 활동량입니다. 공격수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스프린트 횟수도 23번이었습니다. 전체 선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예요. 37살 베테랑이 20대 초반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뛴 겁니다. 이게 손흥민의 프로 정신이에요. 경기 후 소셜 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선 경맨이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골도 안 넣었는데요. 수십만 개의 트윗이 올라왔고 대부분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한 축구 분석가는 이렇게 트윗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골을 넣지 않았지만 축구가 골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그의 움직임, 압박, 패스, 드리블 모든 것이 교과서 수준이었다. 이런 선수를 37살까지 지켜본 우리는 정말 행운이다라고요. 유럽의 유명 축구 매체 감은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손흥민, 골 없는 마스터 클래스. MLS는 아직 그의 진짜 실력을 못 봤다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손흥민이 오늘 보여준 플레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손흥민의 전술 이해도였습니다. LAFC의 시스템 속에서 언제 압박하고 언제 공간을 만들고 언제 수비로 복귀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게 아니라 축구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 축구 해설가 게리 네빌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MLS로 간 건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고 MLS 수비수들은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요. 실제로 오늘 경기를 보면 MLS 수비와 유럽 수비의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콜로라도는 리그에서 수비가 좋다는 팀인데도 손흥민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만약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을 상대했다면 오늘 같은 퍼포먼스로 최소 2골은 넣었을 겁니다. 이제 MLS의 다른 팀들은 어떤 신경일까요? 다음 주에 손흥민을 상대해야 하는 팀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콜로라도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도 막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막냐는 거죠. LA 갤럭시의 그렉 벤니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LAFC와의 엘 트래피코 더비가 두렵다. 손흥민을 막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프로 감독이 할 말인가요?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시애틀 사운더스의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 오면서 리그의 파워 밸런스를 완전히 바꿨다. 이제 우리는 LAFC를 상대할 때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 게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MLS의 현실입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 때문에 리그 전체가 전술적 혁명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각 팀 감독들은 손흥민 대응법을 연구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고, 수비수들은 손흥민 영상을 보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MLS 수비수는 익명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건 정말 악몽이다. 그는 너무 빠르고 너무 영리하다. 1대1로는 절대 못 막는다. 그런데 2대1로 해도 뚫린다. 3대1로 해야 겨우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긴다. 결국 답이 없다라고요. 이게 손흥민의 무서운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 팀의 전술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감독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대응 전술을 짜도 손흥민은 그걸 뚫어버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